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화제입니다. 저는 지금 마닐라 한복판에 마카티 옆에 보니파쇼 글로벌 시티 하이 스트릿이라는 곳에 와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요. 여기만 또 따로 찍어서 영상에 나갈 건데 아무튼 제가 이번에 마닐라 여행 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쇼핑도 좀 할 것도 있고 좀 시골 때를 벗고 싶은 도시에서 이런 마음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옆에 계신 우리 브라이언 배 사장님을 만나러 왔고요. 제 국제화제 첫 인터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뷰 할 거라고 우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근데 저는 보라카이고 비행기 타고 마닐라 왔지만 어찌됐건 간에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비도 그렇고 좀 편하게 만나뵐 수 있었기에 첫 인터뷰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의 순수한 구독자시고요. 이번에 처음 뵀어요. 근데 한 이틀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요. 정말 큰형 같은 뭐 이렇게 액면은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신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이틀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 30년간 해외 생활을 하셨고 와이프도 저와 같이 국제 결혼하셨습니다. 필리핀어 여자분과 이제 2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5개국 이상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5개국에서 일하시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저는 고작 세 나라에서 20년간 살고 일을 했는데 15개국 처음 봤습니다.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 7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처음 뵙고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가는 분이라 제가 인터뷰를 좀 자청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닐라에 7년째 거주하고 있는 브라이언 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자기소개 브라이언 벤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본인 소개하시는 게 좀 브라이언 벤 사장님은 되게 유명한 셰프세요. 그래서 한 15개국에서 그 5스타 이상 된 호텔에서 이렇게 헤드 셰프로서 이그제큐티브 셰프라고 하죠. 예, 헤드 셰프로 일을 하셨고 또 많은 식당들을 컨설팅 하셨어요. 컨설턴트기도 하시고 지금 필리핀에서도 여러 개 식당들 컨설팅 하셔서 그 식당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맞습니까? 제 네, 소개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 15개국이 도대체 어디인지 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알만한 곳 몇 군데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이렇게 일하셨는지. 일단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이제 일본 오사카. 아까 일은 안 했구나.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한 나라가 캐나다, 영국,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태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이프분도 제가 영국에서 만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정말 여러 나라를 헤매셨는데 정말로 예? 헤맸다는 말은 좀 듣기가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라고 그러시. 제 방황 배. 예. 저는 세 나라를 방황하고 배했는데 15나라를 방황하셨네요. 자, 어찌됐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도 뭐 셰프로서 성장하실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때 젊으셨을 때겠지만 하필이면 해외 꼭 태어 나가셨어야만 되는 혹은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라면 제가 이제 요리에서 첫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입문된 그 시기가 1989년도입니다. 1989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 모 5스타 호텔 이제 일식부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뭐가 아니라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하얏트 호텔입니다. 예.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좀 배우고 싶은 그 욕망이 강해서 젊은 나이에 욕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일이 이제 일본 음식이다 보니 일본 이제 명인 한 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서 간 곳이 이제 캐나다입니다. 이제 그분이 왜 일본인이면서 이제 그 캐나다냐면 그분 이제 본적지는 오사카 분이신데 오사카에 이제 일본 분들 왜 가업 대대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본 그 문화 자체가. 근데 그분 역시도 오사카에서 대대로 이제 가게 이제 식당을 이제 운영하시던 분인데 이제 큰아들한테 가업을 주시고 둘 네 분이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신 케이스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된 거가 시작입니다. 해외 생활에. 결론은 스승님 찾아 산만리 하신 거네. 그런 셈이죠. 예.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요, 그 우리 브라이언 배 사장님 사실 저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좀 소개하기를 원했는데 약간 인터뷰도 처음이시고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저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강요를 막 하시더라고요. 협박 비슷하게. 본인은 일식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식도 왜 한식, 한정식 그리고 궁중 요리가 있듯이 본인은 일본의 궁중 요리를 배우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 뭐 가이새끼라고 그럽니다. 가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어감이 좀 아까 가이 새끼. 예,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계속 인터뷰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이제 15개국에 사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정말 제 주변에 처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아는 형님이 한 6, 7나라를 방황하신 분도 계세요. 주재원으로. 근데 진짜 15개국을 헤매신 분은 처음인데 근데 본인이 어쨌든 뭐 돈벌이 사업 다 떠나서 한국 사람으로서 생활적인 부분만 봤을 때 가장 살기 좋았던 곳과 가장 살기 힘들었던 곳 요 두 나라 그리고 간단한 이유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15개국 이제 필리핀 포함해서 15개국이지만 그동안에 뭐 생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장돼 있는 직장 생활을 했고 그동안 단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지금도 좀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좀 지냈던 곳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말레이시아를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이제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사회적인 제반, 인프라, 생활 여건, 환경,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좀 뛰어난 게 쉽게 요새 말로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예. 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도 말레이시아가 제 1순위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비하는 그 금액 대비 돌아오는 퀄리티가 되게 좋다. 가성비가 좋다. 예. 그러면 가장 좀 힘들었던 나라, 싫은 나라가 있다면? 싫다기보다 조금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라고 보면 베트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트남에 제가 첫 발을 들여놓은 데가 이제 하노이인데 그 하노이 그곳에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외출을 이제 호텔 밖을 벗어나서 외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영어 생활 영어든 뭐든 단 한마디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 소통 부분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 구조가 뭐 정치 경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여태까지 이제 자유민주적인 부분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좀 뭔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것도 제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그 경제 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 삶의 질이 좀 낮다 보니 좀 안 좋은 길거리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뭐 날치기라거나 남의 소지품 가지고 도망가거나 뭐 휴대폰 가지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외국인이면 바가지를 씌우는 것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흔히 시샘말로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그 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딱 공인된 2개 택시회사 말고는 일반 택시를 타면 무조건 그건 거의 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바가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좀 남복한 것도 있고 체구는 작지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베트남 요즘에 붐이잖아요. 제가 중국 갔을 때 99년도, 2000년도 이때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베트남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올린 영상이 하나둘씩 증명이 되는 게 제가 몇 번씩 해외 나갈 때 그 나라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요. 앞으로도 강조할 거거든요. 언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영어가 전혀 안 통했다. 저도 뭐 베트남 놀러만 가봤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랬고 뭐 이게 참 공산국가 사회주의국가가 문제예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오케이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신 지가 이제 20년 되셨어요.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미인이세요. 딱 제 취향이던데 너무 예쁘시던데 성수님이. 여자 보시는 눈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예. 저기 정말 미인이시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 사람들의 장단점 영상 보셨죠? 네, 또 맞습니다. 필리핀 여자들에 대한 장단점을 많이 보시고 특히 그 여자 그 썸네일을 좀 야한 여자 제가 해변에서 만났던 여자 사진 올렸더니 근데 아무튼간에 많이 보시고 거기 댓글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이렇게 20년 동안 사신 거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필리핀 여자랑 결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이프 일본 사람이고 그냥 저도 친구들 이야기 간접 경험을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께서도 필리핀 여자 살아보셨고 20년간 결혼하셨는데 뭐 어떻게 제 영상 보시고 어떻게 뭐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또 어떤 좀 필리핀 여자는 이렇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국제아재 그 구독자가 되고 이제 팬이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딱 그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경험해본 내용이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저는 100% 공감을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100% 예, 공감을 감사합니다. 했고 필리핀 여자의 특성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제 부인에 대해서 이제 국한적인 얘기지만 배움의 차이에 따라서 학력이라고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패턴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보면 이제 단순 관광 오셨다가 쉽게 이제 뭐 어디 이제 이렇게 쉽게 그 여자들 뭐 유흥업소나 그렇죠. 뭐 웨이트레스 그런 뭐 이런 부분에 데서,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대부분 저학력자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일반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보면 이제 고학력자들인데 어찌됐든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이제 가장 공통적인 거를 찾으라면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도 지금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그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랑 그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경한다든지 뭐 이런 거, 남편에 대한 어떤 존경심, 서포터즈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도 하는 것이 이제 필리핀 여자들이에요.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적인 게 좀 도가 지나쳐서 좀 집착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알죠. 강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의부증도 좀 심하고. 네, 그래서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 물론 이제 뭐 주변 지인을 만나러 나간다 하면 거의 100% 따라 나가려고 그러고, 뭐 같이 다니는 건 뭐 나쁘진 않은데 때로는 뭐 그냥 사업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예, 개인적으로 뭐 남자 대 남자로서 이제 만나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까지 이제 좀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건 좀 불편한 것도 좀 없잖아 있죠. 어찌됐든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던 그 영상 내용이 저는 100% 맞고 공감을 합니다. 아, 나는 저 살아본 적도 없는데 100%라니까 좀 쑥스러운데 사실 그 브라이언 배사장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학력 같은 거 뭐 가방끈으로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맞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동남아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 좀 에듀케이티드, 좀 배우고 좀 정상적인 잡이 있으시고 또 약간 집안도 어느 정도 중상층이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시는 게 비율상 좀 더 괜찮은 여자일 확률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전 들리고요. 그래서 뭐 배 사장님 말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도 필리핀 여자랑 결혼해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한 적 없으시죠? 그러면요. 말다툼 몇 번 했지만 뭐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한국 남성들이 혹시라도 좀 진지하게 한국 여자래 필리핀 여자분들과 좀 사귀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세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필리핀이 아시아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아시안이지만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인드는 서구화된 아시아에서 좀 보기 드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유튜브 하면서 좀 약간 신조어를 많이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개취라고, 개인 취향이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예. 개치. 예, 가이 새끼야보다는 좀 낫지 않나? 개취가. 사실은 국제화제는 제가 국제화제인데. 맞아. 아이고, 그렇네요. 예, 채널을 제가 우리 브라이언 배우님께 이렇게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에 이렇게 지금 오래 사셨는데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기 비슷한 것도 당해 보셨다. 간단하게 좀 짧게 본인이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외국에는 오래 살았지만 사회 경험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만 해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무지함, 사회에 대한 그 정보력의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직장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영구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리핀에 제가 7년 전에 여기를 왔는데, 와서 아내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약간 이제 방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곳에서 좀 더 좀 천천히 어떤 그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뭐 기다려보거나 제가 그 서치를 하지 않고 그냥 우연찮게 이제 몇몇 이제 친하게 지내신 한국 분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사업에 관련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정착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문제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상대방 말을 제가 믿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정착금이라고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그거 퍼센테이지 따지면 거의 100% 한 방에 그냥 해서 잠시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영상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거 가지고도 또 부정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 우리 해외 나오면 한국 사람들끼리 사실 의지하고 도움받고 도와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조금, 저도 사실 상해 처음 갔을 때 한국 교민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재님, 우리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근데 그분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 그럼 너도 조심해야 돼, 속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신 게 한국 분이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이게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이랑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도 좀 한국 분들이랑 공사다망한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좀 나쁜 한국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처음 오신 분들을 좀 타겟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예,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이 세계 어느 나라 이제 그 자기가 살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있다 보면 어떤 뭐 생활적인 부분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나가서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을 해서 뭐 어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예,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되게 어려운 분인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지금 굉장히 고액 그 컨설턴트세요. 저 엊그저께 또 바기오에서 또 꽤 큰 식당을 컨설팅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예, 이번에도 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운전도 좀 해주고 계시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해외에 이렇게 지금 요식업 전문가시니까 해외에 요식업으로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혹시 본인의 입장에서 좀 너무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간단하게 내가 해외에서 요식업을 해보고 싶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나라든 일단은 그곳에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식당업, 요식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 그 현지 시장, 마켓 상황, 그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음식 메뉴에 관련된 그 어떤 그 수급률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급하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조사하시고 또 직접 그 발로 뛰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해외 나가서 그 요식업을 저는 이제 많이 다른 나라에서 그 한국 분들 그 식당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특성을 일단은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1년이든 2년이든 매일같이 그 나라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식당을 하다 망했었거든요. 보라카이에서. 아 그러셨어요? 똑같아요. 너무 서둘렀다가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근데 베트남에서 망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조금 더 전문가시니까 조금만 알려주세요. 좀 이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조금 더 뭐 아까 저한테 얘기해 주신 뭐 가성비 얘기도 하셨고 뭐 현지의 뭐 수급 뭐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조금만 좀 팁을 주세요. 이게 지금 뭐 영상 내용 중에 제가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표현하기가 좀 힘들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이제 가시고자 하는 나라가 정해지셨다면 혹은 가시고자 정해진 나라가 선진국이면 저는 별로 추천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선진국은 이미 그 사회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모든 어떤 제반 시설이 다 확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 가서 우리가 어떤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인드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현재도 많은데 그래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제3국에서 이제 좀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히트된 아이디어가 이곳에서는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그 3국에서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나간다고 보시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국제화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이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문가시거든 사실요. 근데 혹시라도 특히 동남아 쪽이나 뭐 필리핀 관련돼서 요식업으로 정말 진출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그러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브라이언 배사장님한테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해줄 수 있나요? 생각해 볼게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연락을 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 국제화제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예,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지금 되게 많은 문의가 들어와요. 뭐 짧게는 제가 뭐 몇 줄 아니면 좀 카카오톡 연결해서 막 자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되게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국제화제의 지금 열혈 구독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국제화제를 보시면서 느낀 점과 혹시 저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 큰 이유는 제가 국제화제 영상을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거의 다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겪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겪어본 걸 봤을 때 하나도 뭐 이렇게 과장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이제 그 필리핀 내 물론 이제 지역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동질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그 영상마다 제가 뭐 옆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좀
진실대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제가 이제 열혈 구독자 내지는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 있다면 얼마 전 영상인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얼마 전인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언젠가부터 광고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라는 이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예, 봤어요. 아 예. 저는 사실 유튜브 내역이나 뭐 내용이나 크리에이터 부분들에 대한 건 전 진짜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 구독자일 뿐인데 그 영상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생긴다면 공약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본인 그 국제아재님의 그 구독자님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 패턴이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좋은 점, 그다음에 뭐 추천할 만한 점, 뭐 안 좋은 점, 뭐 이런 거 정보랄 수도 정보라면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공유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고 앞으로 그 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개인적으로 하나의 이제 구독자로서 팬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정말 저기 오늘 커피값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실라 그랬나? 아 예. 자, 정말 그거는 제가 공약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이 창출이 되면 저는 꼭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마닐라는 사실은 뭐 몇십만 원이면 제가 할 수 있는 한국 돈으로 몇십만 원이면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해외 좀 멀리 가서 우리 구독자분들 뵈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필요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수익이 쌓이면 분명히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 제가 빈말이 아니라 공약을 꼭 지킬 거예요. 저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튼 오늘 그 우리 브라이언 배사장이 만나서 조금 처음 좀 제가 인터뷰한 건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제가 인터뷰라는 거는 이제 처음 해보는데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두서없이 동서남북으로 간 것도 있고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제 그 타이틀처럼 거기에 걸맞는 정말 인터내셔널한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 어떤 정보가 공유되기를 제가 하루빨리 잘 되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첫 인터뷰 어땠습니까? 저도 사실 좀 떨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제가 사실 이제 보라카이에도 몇 분 계세요. 인터뷰하고자 하는 분이 있고 또 세부에도 계세요. 좀 특이한 비즈니스를 하고 특이한 잡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갖고 아무튼 뭐 필리핀 내부야 제가 뭐 제 사비 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엔 아직까지는 큰 부담은 없지만 꼭 제가 좀 멀리 미국, 뭐 브라질, 유럽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고 싶고 그 삶의 애환을 정말 찍어서 영상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드리고 감동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네,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아무튼 네 국제화제 인터뷰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그 브라이언 배사장님이랑 형수님. Hello.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이스크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배사장님이 여기 마닐라 왔는데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네요.